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케어가 빛나는 밤에 오늘은 김윤정 교수님 모시고 영화 The Father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 영화 The Father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이건 되게 흥미로운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영화가 나오자마자 교수님이 보셨던 걸로 네, 제가 이제 알고 네, 있어요. 네. 그리고서는 한 번 더 보셔서 네. 두 번을 네, 보셨다는 두번 얘기를 들었는데요. 예, 먼저 전반적인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우리가 교수님 강의에서도 그렇고 제 강의에서도 그렇고 영화 치매와 관련된 영화 굉장히 많이 소개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더 파더는 좀 다르다고 느꼈고요. 그게 어떤 점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기존에는 약간 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치매 환자들의 행동의 이상이라던가 가족관계 갈등이라던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보여줬는데 이 영화는 직접 내가 치매 환자가 된 것처럼 그 치매 환자의 철저하게 치매 환자의 시각에서 그 입장에서 이제 영화를 전개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특히 치매 환자가 가진 그 인지적인 혼란을 관객들도 같이 느끼게 해줬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다른 영화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봤을 때 이제 저희 가족이랑 봤는데 이제까지 영화를 봤을 때는 그런 충격이 없었는데 이 가족이 같이 보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. 치매 환자가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.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.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,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일단은 그 주연 배우가 이제 안소니 홉킨스라는 네. 굉장히 유명한 뭐 아카데미상을 네. 받았던 배우잖아요. 그리고 예전에 상을 받았을 때도 이제 양들의 침묵 같은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지능적인 살인범 역할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치매 환자로 나오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동일시 되는 부분도 이제 생기고 뭔가 이렇게 그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같이 겪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그 뭔가 이제 그 이야기에 몰입이 되면서도 네. 나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 이제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예, 예. 교수님 그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되게 여러 차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었고 첫 번째 영화를 봤을 때는 계속 저게 사실이야? 아니야? 지금 안소니 홉킨스가 착각하는 거에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두 번째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여러 가지 장치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어떤 측면에서 그 치매 환자가 갖고 있는 인지적인 혼란을 보여줬냐면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에 대한 혼란이고요. 또 하나는 공간에 대한 혼란이고요. 또 하나는 인물에 대한 혼란이다. 그렇게 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시계에 대해서 유난히 집착하는 걸 볼 수 그렇죠. 있죠. 예, 예. 그리고 손목시계. 네, 예. 손목시계. 그리고 시계를 자꾸 잊어버리죠. 잃어버리죠. 그리고 또 자기가 숨겨놓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남의 시계를 내 시계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. 그게 모두 이런 장치 같아요.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혼란스러운 게 치매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, 초창기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, 그거가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. 그다음에 공간도 아마 첫 번째는 또 저도 잘 못 봤는데 두 번째 두 번째 봤을 때는 공간에서 같은 구조의 같은 공간이고 같은 촬영 장소인데 그 아파트. 공간이 계속 바뀌어요. 예. 그죠?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소니 홉킨스의 집이었다가 두 번째는 딸의 집이 됐다가 세 번째는 요양원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찍지 않고 한 장소에서 그것을 다시 공간을 가구를 재배치하고 뭐 이렇게 벽지를 다르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 공간의 구성을 달리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치매 환자가 느끼는 공간의 혼란이라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바뀐 것처럼 네. 관객한테 보이는데 네. 그게 이제 그 치매 환자한테도 치매 그렇게 환자한테. 보였을 건데 다 그렇지만 같은 것처럼. 그렇죠. 네. 예. 이게 우리 집 아니야? 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살짝 공간이 바뀌었다는 걸 관객들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치매 환자의 혼란 그것도 그런 식으로 보여줬던 네. 것 같고요.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예, 것 굉장히 같아요. 효과적이었던 예.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물에 대한 혼란이잖아요. 네, 막 교수님. 사람들을 자꾸 헷갈려하는 예. 모습에서 네. 되게 안타깝게 하죠. 예, 예. 그리고 관객들도 저 사람이 딸이 아니었어? 저 사람 사위 아니었어? 네. 근데 간호사야? 뭐 이런 계속 간호사 갑자기 나올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거기서 나와.
너 왜 거기 있어요? 그런 놀람이 우리한테도 그런 충격이 그렇죠. 있었는데 되게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. 그죠. 마지막에. 그런데 그게 사실은 치매 환자가 그렇게 느끼는 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장치였잖아요. 네네. 그걸 생각해 보면 아, 치매 환자가 되면 저런 인지적인 혼란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걸 정말 절감하게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 네. 관객이 그 혼란을 같이 느끼게 네. 함으로써 네. 되게 안타까운 네. 걸 자아내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네. 것 같아요. 예. 저는 이제 보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이제 같이 나오잖아요. 네. 딸도 나오고 네. 사위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가 나오는데 그건 또 딸의 파트너이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파트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병인이 나오는 뭐 이제 이런 혼란 속에서 막 그 사람들이 서로 아니야 그래도 요양원에 보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하는 그 옥신각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약간의 다툼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. 예 근데 네. 그런 게 이 가족 돌봄자들이 이제 치매 어르신을 모실 때 느끼는 그런 어떤 갈등과 감정의 이제 선들을 되게 섬세하게 잘 네. 다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그리고 그것을 이 그 주인공은 그 인지 기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지하는 것은 있고 기분 나빠는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뭘 어찌할 수 없는 약간 이제 이런 차원들도 나왔고 그러나 뭐 이 사람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그렇게 천사 같기만 하느냐 또 결코는 그거는 또 아닌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극진히 이제 모시는 딸을 보면서도 그래도 네 동생이 낫다 막 이런 식으로 상처를 굉장히 주잖아요. 마음 아픈 것을 느끼게 예. 하죠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왜 그 감정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냥 네. 이렇게 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되게 잘 보여줬던 것 네. 같아요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좌절이기도 예,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맞아요. 예. 예. 근데 그걸 굉장히 잘 드러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이제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안 거죠. 그래서 되는.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, 네, 예, 네.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예,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인데 그러면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나 하는 네. 그 치매 환자 본인은 네네. 누구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그쵸.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혼란까지도 그게 표현이 되었죠. 중첩적인 것 같아요.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네, 없고, 네.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믿을 것인가 가족들 중에서 예, 그래서 더욱 더 고립되고 외로운 맞아요. 그런 치매 환자를 볼 수 네, 있게 했던 네.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예, 교수님 마지막 장면이 네.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. 네. 저희가 그때 그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그 요양원이라는 세팅이라는 것을 이제 관객한테 보여주고 그때 이제 간병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무너지면서 막 엉엉 우는 네. 장면이 있었잖아요. 네, 네. 교수님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? 거기다 마지막으로 왜 간호사에게 이렇게 기대서 엄마 하는 그 예, 장면까지요. 예. 교수님 그게 그렇게 정정하고 막 그 멋있잖아요.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네, 막 네. 댄스도 할 줄 알고 막 너무 지적으로도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인간의 나약함과 의존성이 이렇게 해서 이제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아이를 태어나서 결국은 아이가 되어가는. 근데 가족들은 흔히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, 저 사람이 또 일부러 어리광 피워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.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런 혼란 가운데서 도저히 내가 어른답게 원래 그 성장했던 모습대로 자기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. 그렇죠? 교수님? 예, 예. 그래서 그 치매 환자한테 저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뭔가 좀 평상시에 그 성인된 그 합리성을 성인으로서의 합리성을 그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인 건데 그런데 우리의 관성이 그걸 또 허락치 않는 그쵸.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오히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저렇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온전하게 받아들이자. 맞아요. 이것을 인정을 하면 그분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텐데 우리가 계속 좀 허황된 어떤 다른 기준치에 맞춰서 아니야 어른은 이래야 돼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믿는 맞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예. 교수님,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고 뭐 혼란과 불안, 가족 관계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느꼈는데요. 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, 우리가
일단 이 영화가 가진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객관적으로 그 관찰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잖아요.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가진 의미라고 하면 그런 직접적인 혼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, 그래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, 그리고 일례로 저희 집에도 시아버지께서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데 가족들이 전부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아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영화를 한 번씩 다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저희들이 뭐 고령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치매의 어르신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치매 환자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제 가까운 분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예,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미리 봐두는 것은 그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오늘 케어가 빛나는 밤에서 김윤정 교수님 모시고 저희들이 영화 더 파더를 봤는데요. 예, 여러분들 너무 이제 그 무거운 얘기지만 정말 영화를 보시면서 스스로 또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. 예, 오늘은 저희들은 여기까지 얘기를 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들 모두 행복해요. 행복해요.